그래서 이런 경우에 갑이 나는 강간밖에 하지 않았다. 네. 그, 그 내가 왜 강간 치사 그 죽은 것까지 책임을 져야 치사는 이제 죽은 거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거죠. 내가 왜 거기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런 예상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죠. 네가 이렇게 강간하려고 지금 어떤 비닐 창고로 지금 데리고 간 거잖아요. 으슥한 대로 사람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옮겨놔야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으니까. 니들이 이렇게 옮겨놓고 이렇게 강간을 하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했으니까 이 피해자가 죽은 거지. 네가 이런 짓거리 안 했으면은 이 피해자가 할 일 없이 여기 비닐 창고로 스스로 가가지고 옷은 다 벗은 채로 밤사이에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죽을 일이 만무하죠. 당연히 너네가 강간을 한 행위와 그 연속선상에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니네는 강간만 하고 떠났어도 그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돼서 결국 피해자가 죽었다면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도 너희에게 묻겠다 이거죠. 당연한 얘기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이런 판례를 모르더라도 네, 저도 이 판례 몰랐고요. 뭐 강간 판례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판례 몰랐더라도 그냥 읽어보고 당연히 강간치사죄가 인정돼야겠죠. 그럼 뭐 여기 뭐 강간죄만 인정된다 이러진 않겠죠. 네, 상식적인 범위에서 판단하면 되고 그냥, 네, 판례를 다 알지 못해도 이런 거는 저기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판례도 이거 모르는 거였어요. 네. 강도 합동범 중 1인인 갑이 공범물과 공모한 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경우에 대문 밖에서 망을 봤어도 너도 똑같다. 기능적 행위 지배를 좀 하고 있지 않니?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을은 아니 저는 밖에서 망만 봤어요. 응? 칼을 휘두른 건 갑이고 응? 내가 칼을 든 것도 아니고 응? 나는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갑이 지 멋대로 칼을 휘두른 건데 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다 맞는 거고 2번이 틀렸네요. 결과적 가중범 98년도 강도살인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강도살인죄가 엄청나게 세죠.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네.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쪽 죄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기 하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만 성립을 한다면 강도살인이라는 게 반드시 뭐 길거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예, 길거리에서 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노상 강도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통에 이제 강도살인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집에 그 남의 집에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도 훔칠 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강도라는 게 이제 재물을 훔치는 절도에 더해서 사람에게 이제 인명 피해까지 그 끼쳤을 때 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치고 사람까지 다치게 했어요. 이제 강도 살인이니까 이제 죽인 거죠. 예, 강도 범죄를 저지르고 그대로 그냥 집에서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면 되는데 현주 건조물 방화 이렇게 그 집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까지 더해지면은 이때는 이 형벌로 처벌을 하게 되면 그러면 누구나 다 강도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집에다 일단 불부터 지르고 보겠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네. 당연히 이 더 센 범죄를 처단을 해야 되고 이걸로 처벌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으로 하고 요걸로 처벌한다. 네. 강도살인과 전속살인이 아니었다면은 그때는 요것만 성립한다. 네. 이걸로 갈 필요가 없고 요걸로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보다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더 형량이 세죠. 터지는 것이지만 이제 이 사안에서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실체적 경합으로 봤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원심이 실체적 경합을 했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으로 해야 되는데 실체적 경합으로 해서 그 경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거는 위법이긴 한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강도살인죄가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상상적 경합으로 하나 실체적 경합으로 하나 결론은 사실 의미가 없죠. 어차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여기에 연도를 더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무기는 그냥 무기일 뿐이기 때문에 무한대에다가 몇을 더한다고 해도 네,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일 뿐이죠. 무한대에다 무슨 숫자를 더하는 게 의미가 없죠. 네, 수학적으로.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이미 무한대이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상적 경합으로 보나 실체적 경합으로 보나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다. 어차피 무기징역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심을 파기할 필요가 없겠다. 네, 경합범위에 관한 법리는 오해했지만 그랬던 판례였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금씩 이제 확장해 나가서 알아두면 좋죠. 그 이제 이거 비교 판례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는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을 의율할 것은 아니다. 아까 위랑 다르죠. 예,
살인죄 이거보다 현주 건조물이 방화치사가 더 형량이 높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아예 성립할 필요가 없다. 이것만 성립하고 이걸로 처단하면 된다. but 존속살인죄하고 강도살인죄 이거 두 가지 경우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보다 형량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얘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얘를 살려둔다. 고의범을 살려두어가지고 상상적 경합으로 만든 다음에 상상적 경합은 둘 중에 가장 무거운 죄로 처단하니까 이걸로 처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는 그냥 매 시험마다 나오는 그냥 이제 지겨운 그 논점이죠. 객관식 빈출 지문이고 2차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번 입법고시인가 행정고시에서 나왔죠.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나왔습니다. 그 회사 뭐 그 상사가 열받게 가지고 퇴사한 다음에 그 밤에 찾아가 가지고 회사에 상사가 혼자 일하고 있는 줄 알고 불을 질렀던 사안이었죠. 입법고시였나 행정고시에 나왔습니다. 2차에. 그 다음에 2번 강제추행 치상은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어떤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해를 먼저 가한 다음에 이때는 강제추행할 의사가 없었죠. 상해는 이미 끝났고 다치게 한 건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추행의 범위를 일으켜가지고 성욕을 일으켜가지고 강제추행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강제추행 치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이중처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저도 처음 보는 판례였습니다. 아, 이런 판례도 있었구나. 이러려고 이렇게 객관식 기출 다 풀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덕분에 이런 판례도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공부를 할 때는 뭐 형법도 민법만큼이나 판례가 어마무시하게 방대하죠. 그래서 판례를 다 알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내공이 쌓이면서 이제 뭘 좀 알게 되면은 이제 내가 모르는 판례에 부딪히더라도 이제 당연히 문제가 나오는 건 다 당연히 판례일 거고, 뭐 그 출제자가 이거를 뭐 창작을 해가지고 내진 않으니까 당연히 이런 판례도 있겠거니 이제 생각을 하고, 뭐 비닐 창고로 비닐 창고에 데리고 가서 강간을 했던 사연 이런 것까지 다 강간에 대한 판례를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상황을 이렇게 읽어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죄가 성립하겠네, 안 하겠네, 이런 걸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네. 하여튼 모르는 판례였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면은, 예. 이거는 상해죄랑 강제추행이랑 따로 저기 해야죠. 네. 그 강도가 강간의 죄를 저지르면 강도 강간이죠. 근데 그 선우가 바뀌어서 강간강도라는 죄는 없어요, 형법에. 강간을 먼저 저지른 다음에 강도를 하게 되면 그냥 강간범하고 강도범을 별도로 처벌하죠. 예. 근데 강도를 먼저 한 다음에 강간을 하면 그건 강도 강간이죠. 그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별도로 상해죄 따로, 강제추행 따로 해서 이렇게 따로 처벌을 해야지.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강제추행 치상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는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죠. 3번. 참, 이게 비닐 창고로 옮겨놓고 강간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비닐 창고가 서울 도심지 한복판에 있지는 않잖아요. 아파트랑 상가밖에 없는 그런 메인 도시에서는 비닐 창고 같은 걸 보기 힘드니까 이런 비닐 창고라는 단어를 유추해 보건데 약간 그 구도시나 아니면 아예 시골이든가 아니면은 시골과 도시의 중간 단계에 있는 약간 그런 지역이구나를 추정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되게 옛날 무슨 70년대 80년대 판례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되게 최근 판례입니다. 2008년도밖에 안 돼요. 2008년도면 그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거 했던 해죠. 네. 2008년도밖에 안 돼가지고 참 뭔가 이렇게 되게 그 옛날 시대에서나 벌어질 법한 저기인데, 하긴 뭐 강간은 지금도 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는 한은 없어질 수가 없는 범죄죠. 아무튼 2008년도 판례였고, 피해자 소리쳐 유도하고 강간한 후에 수차례 강간한 후 피고인들, 그러니까 남자 한 명이 여자 한 명을 저기 한 게 아니고 뭐 집단으로 했나봐요. 해가지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닐 창고로 옮겨놓아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 당연히 있죠. 예견 가능성 당연히 인정되죠. 네. 재차 강제추행하고 하의를 벗겨놓은 채 기가했답니다. 상의는 입혀놨나 보죠. 기간 피고인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인정된다. 이 실제 사례에서 이거 피해자가 13살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강도 합동범.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해서 너는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더라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뭐 지겹게 많이 나오는 논점이죠. 네. 그 다음에 10번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